인간의 공격성, 폭력성 어디서 나올까요? 성악설 때문일까요? 인간은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사회심리학에서 생리학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인간의 폭력성,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서 갈등,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건 뭐 때문이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생리학적으로는 이 Five of Flight Response Theory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또 위협을 느끼게 됐을 때, 위험에 처해 됐을 때,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한테 가장 강력한 본능이 생존 본능,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동물이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인간은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미 멸종했겠죠. 이상했겠죠. 그래서 생존 본능이 강한데,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다른 동물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이런 겁니다. 초원에서 초식 동물이 한가롭게 풀을 뜨고 있는데 사자가 딱 노리는 거예요. 이때 보이는 반응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도망치느냐, 자기보다 강자일 때 도망치느냐, 플라이, 아니면 맞서 싸우느냐. 그렇죠. 선택은 둘 중에 하나죠. 그런 반응이 인간의 지금 한테도 프로그래밍 돼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분노라는 겁니다. 인간의 공격성도 거의 분노, 여기서 나온다는 건데, 분노의 에너지에서 바로 이제 갈등 해결하게 이 인간의 기본적 니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니즈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 우선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려는 거, 그 다음에 인정받으려는 거. 심각한 갈등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집니다. 중요한 게 이제 침해될 때 꼭 충족해야 될 건데, 보호돼야 될 건데, 침해될 때 방어 본능, 생존 본능이 작동하면서 바로 반발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이런 갈등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침해하는 상태 또는 억압하는 상태, 이런 게 해소돼야지만 해결됩니다. 갈등 해결을 하려면 이런 욕구가 침해되고 있는지, 이것보다 또 다른 더 욕구도 니즈도 있긴 하고요.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인데, 침해되는지 살펴보고, 침해되거나 또는 아직 충족 안 되고 있다면 침해되지 않도록, 침해 상태를 해소하도록, 또는 아직 충족 안 된 걸 충족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는 게 갈등 해결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해결 원인이 안 되고 계속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에게 또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걸 다뤘는데, 이제부터 정말 특히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갈등 상황 때문인데, 갈등이 뭘까요? 일단 정리 빨리 해보도록 하죠. 갈등이라는 건 이제 한자어로는 이제 칡갈자, 등나무 등자 이렇게 씁니다. 이제 막 얽힌 상태라는 거죠. 그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됩니다. 칡넝쿨, 등나무 넝쿨인데, 그게 개인이나 집단이 서로 목표와 상충해서 양립 불가능 상태. 이게 서로 얽히고 설킨 상태죠. 그 때문에 서로 이제 싸우고 서로를 괴롭히는,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말로. 또는 그 때문에 또 싸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이걸 보여준 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칡나무 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등나무 꽃. 아름답죠? 이 갈등을 잘 해결하면, 잘 극복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전까지죠, 싸울 때. 영어로도 뭐 비슷합니다. conflict, 라틴어로는 함께 싸운다는 얘기고요. 이게 핵심 영어로 키워드는 이제 incompatibility라는 겁니다. 서로 추구하는 목표 간의 양립 불가능한 상태.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말이죠. perceived. 뭡니까? 그렇게 양립 불가능하다고, 우린 서로 지금 공존할 수 없어, 서로 저 목표를 같이 이룰 수 없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 양립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몰라요. 따져봐요. 싸워보고 또 잘 대화를 나눠서 분석해 봐야 됩니다. 여기 perceived도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믿는,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아예 확신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해소하고, 오해를 해소하고, 서로 이제 양립 가능한 길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갈등 해결의 길이기도 합니다. 갈등 분석 잠깐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휴먼 니즈 강조했는데, 이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안에 핵심에 들어있어서 지구 속에 핵이 안 보이듯이 겉에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주로 싸우죠. 그리고
가치관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서 종교 이념 사상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도 많고 남북한도 그렇고 남남 간에도 그렇죠. 이건 이제 갈등의 목표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싸우는 거. 근데 그 원인 쟁점으로 보면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상호관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또 싸우는 경우 있고 이런 문제가 또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구조적인 영역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걸 갈등의 유형 6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지금부터는 아까 인간의 4가지 욕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했습니까? 차례로 안전은 뭐 국가적인 안보 그건 이제 기본이니까 당연히 설명할 필요 없을 테고 그 다음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건데 평상시에는 어떤 때는 따로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아니고도 좀 중요하게 인식될 때도 있는데 잘 모르고 또 본의 아니게 실수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4번째 마지막 시간 때 이제 그 얘기할 텐데 남북 간에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통일된 후에 남북 주민들 간에 많이 문제될 게 제가 볼 때는 이 정체성의 문제일 것 같아요. 먼저 그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직접 한번 여기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건지 한번 직접 탐색해보는 시간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뭘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체성은 좀 큰 개념이죠. 정체성 안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한 요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까요? 선생님들의 정체성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 사람이다. 네? 대한민국 사람. 아,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 이제 국적, 이게 또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또? 나는 기독교인. 네, 그렇죠. 기독교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장선생 같은 그 제주도에 계신 어머니, 건강 걱정 어머님의 뭐 아들이다. 장남이세요? 네. 네, 누구의 장남이다. 이런 것도 한 정체성. 누구의 뭐 아들이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집안의 가장이다. 네, 가장. 뭐 또 이 애틋한 사랑하는 의인의 남편이라는 거. 그런 거 상당히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렇죠? 그런 게 정체성 요소들입니다. 그런 게 선생님들 각자한테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떤 요소들이 나에게 또 정말 중요한 탑순위의 정체성인지 그런 거 한번 탐색해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는 누구인가? 그게 정체성이죠. 또 영어로 하면 더 화려한 말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또 뭐라고 누구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그게 바로 정체성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걸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종이 A4 용지 한 장, 또 노트 한 장 뜯어 가지고 이거 쓰는 겁니다. 10등분 하세요. 조각 내서 10개의 문장 딱 각각 쓸 수 있도록 10조각을 내십시오. 자, 준비 다 하셨습니까? 네. 바로 이제 나는 누구인가 탐색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그 10조각 이제 만드셨는데 각 한 장마다 하나씩 쓰는 거예요. 뭐냐? 나는 뭐뭐뭐다.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근데 아까 뭐 얘기했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그때 쓸 때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또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명확하게 쓸수록 좋습니다. 그걸 이제 10가지 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좀 아무래도 뭐 100가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쓰셨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작업인데 일단 지금까지 쓴 거, 10가지 쓴 거 그걸로 해서 아 내가 이런 점들로 구성된 사람이구나 하는 거 이제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것인가? 내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를 이루는 건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하십시오. 만일의 경우에 거의 이제 뭐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천재지변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은 소중한 요소들인데 이 중에서 이걸 다 취할 수 없고 다 간직한 채 뭐 피난 가거나 안전지로 갈 수는 없고 일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나를 이루는 것 중에서 일부를 지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때 뭘 버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서 우선 딱 보시고 먼저 버릴 거부터 딱 후겨가지고 버리시죠. 살펴보세요. 여러분 쓴 거 중에서 10개 쓴 거 중에서 쭉 보시고 먼저 하나를 버려보십시오.
버릴 때 그냥 곱게 버리지 말고 진짜 이거 포기해야 될 상황이구나. 내 진짜 나한테서 떨어져 간다. 내 살점이 떨어져 간다 생각하고 뭐 구겨서 그냥 던지듯이 버려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상황이 계속 또 악화돼서 또 버려야 됩니다. 계속 또 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버리시는데 마지막 3개 남을 때까지 다 쭉 보면서 한번 버리시죠. 구겨서 하나하나 이게 이젠 이건 난 아니야. 그 다음에 더 극악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개는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걸 텐데 그 중에 셋 중에 또 하나를 포기해야 되게 됐습니다. 근데 뭘 포기할 건지 한번 고민하시고 버린 것, 최종적으로 골라낸 이 3개 중에서 버릴 거에다가 3이라고 적으시고 구겨서 버리시죠. 버려요? 예,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도려내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다시 곱게 되살리 쓰는 게 아닌데. 그 다음 또 하나 버리라고 그러려고 그러죠. 맞습니다. 남은 둘 중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건지. 그것까지 이제 최후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는 게 이거 아니면 결코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하나 남기고 또 버려야 되는 거. 아셨어요? 네. 자,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볼까요? 자, 이게 마지막 남은 5개 중에서 특히 3개는 정말 그 안에서는 뭐이 억지로 이제 해보긴 했는데 이게 어떨지 선택이 가능할지 해보긴 했는데 그 3개는 진짜 그 사람의 핵심적인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들입니다.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3개를 딱 말하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빼놓을 수 없는 또 핵심적인 그게 이제 그 3개일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얘기 들어볼까요? 먼저 세 번째, 나는 오택상 오하라미의 아버지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예. 네, 3번. 네. 이거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녀에 대한 문제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김선경이의 남편이다. 예. 그러니까 부인에 대한 예, 얘기입니다. 예. 예. 그다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크리스찬이고. 신앙에 예. 대해서는 이건 가족보다도 더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은 포기할 수가 그 정도. 없다는 예. 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네요. 예. 또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다음 강 기자님 궁금해지네요. 예,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난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거의 뭐 예, 이런 1, 2, 3번을 구분하라는 건 너무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예, 같은 맞습니다. 생각도 예. 들고. 굉장히 좀 이제 상황을 예, 해본 요거를 띄고 4, 5번을 얘기하라고 해야. 네, 좋습니다. 5번부터 얘기해 주시죠. 예. 4번 뭐였고 1, 2, 3 뭐였는지. 예, 하여튼 1, 2, 3번만 얘기하겠습니다. 4번도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하여튼 3번은 내 우상춘이 아들이다 이랬는데 예. 아버님입니까, 어머님? 어머니. 예. 예. 그 다음에는 나는 우리 집사람을 천사라고 그러는데 나는 천사의 남편이다. 여기 애처가들만 보이시고. 예. 그 다음에 예. 1번은 나는 새 딸이 아버지다, 아빠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1번이죠. 예. 왜 그러냐면은 예. 전부 소중하지만 예. 그래도 구분을 하라면 예. 어머니는 이제 사실 날이 그래도 우리 딸들보다는 이제 적으시니까 좀 죄송하지만 예. 예. 저는 그렇게 순을 예. 매겼고 예. 난 요거 순번 매기는 거는 별 네, 맞습니다. 그건 좀 과도하게 무리한 무리한 합니다. 요구가 맞습니다.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정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고민 끝에 선택하셨네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3개만은 정말 거기선 뭐 어떤 선택을 강요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핵심적인 정체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저도 내용이 같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두 아이의 아버지다. 예, 이게 이제 세 번째. 예. 그게 이제 두 번째는 내 아내 남편이다 이거 부분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1번입니다. 개인적 마음은.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상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나는 크리스찬이다인데 예. 둘 중에 하나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걸로 봐서는 나는 부인. 예. 그 예. 아내의 남편이기를 예. 길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둘이 이렇게 서로 상해하는 과정에서 아, 예. 하나님을 그렇죠. 먼저 그렇죠. 위에 놓자.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서로 또 해서 합의가 됐어요? 그래 해서 이게 정말 어.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건 인륜과 예. 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까지 예. 믿어왔고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정신적인 세계를 이거를 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 저는 세 번째 이거를 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예. 이렇게 싹 이거를 과연 예. 아들을 예. 잘라내야 되나 그러면서 지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 또 예. 의미가 있었으니까 더욱 좋습니다. 예. 예, 뭐 다들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세 번째는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예. 어머니 또 자식들 왔다 갔다. 예. 세 번째에서 아들 딸하고 음. 어머니가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제 집사람, 예. 오. 와이프가 예.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예. 거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네요. 예. 저의 예, 첫 이건 번째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저요? 나왔을지. 네. 예. 저도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네. 저는 첫 번째는 진짜 고민 많이 했지만 네. 예,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로 정했어요. 저도 예. 두 번째가 크리스천인데요. 크리스천이라고 저도 적었는데 예.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 아직은 좀 네. 뭔가 부모님에 대한 예. 생각이 네. 또 많고 그럴 것 또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지금 참 네, 되게 그렇죠. 되게 두 분 같이 다 안 계시죠. 네, 그렇죠. 두 그러니까 분 다 더더욱 고행 계시고 무슨 그래서 첫 번째를 음. 이걸로 적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크리스천이다 예. 했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로 남겼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게 그렇죠. 이경 씨는 특별한 네, 거죠. 그렇죠. 쉽지 않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과정으로 그 이제 국적을 그런 거, 예. 취득하기 위해서 예.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고 그렇죠. 또 그냥 이건 TMI이긴 한데 그냥 잠깐 말한다면 좋아요. 저희 외조부 외중조부 다 독립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분들의 만주에서 독립운동 그분들의 없었니? 그런 그 목숨 바친 그런 그 활력이나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안 된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충분히 공감이 이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 얘기 지금 나와서 다른 네 분의 경우에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거 혹시 들어갔었습니까? 10개 각성 항목 중에 거기 한 몇 번쯤이었습니까? 뭐 한 10번 정도. 10번 마지막 거의 첫 번째 거리는 사대였나요? 다른 분도? 그런데 지금 이경준 씨는 넘버 3였던 거죠. 세 번째. 핵심적인 지금 세계가 정말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정체성이 세계라고 지금 거의 다 동의했는데 거기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와서 이 남쪽 와가지고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 대한민국 시민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게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와닿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한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 선생님 또 포기할 때 눈물 난 것처럼 바로 종이 조각 일 것인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체적인 그런 거죠. 따라서 다른 사람의 경우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경우도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걸 그러면 정확히 알고 대한되면 훨씬 나아지겠죠. 그리고 그걸 안 그리려고 되고 모르더라도 최소한 저 사람에게 저런 그런 거 정체성 어느 정도 보편적인 법칙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게 정말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겠구나 하는 거, 그런 소중한 거겠구나, 포기할 수 없는 거겠구나 하면 그런 걸
존중해 주는 거, 최소한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할 테고. 지금 여러분의 정체성 요소 중에 뭐였습니까? 아니 가족, 부모, 넘버 2, 넘버 3, 넘버 1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건드는 거는 자기를 모욕하는 것보다 더 지금 심한 모욕이고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체성이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등도 그 때문에 많이 벌어지는 거고.